다가오는 10월 29일, 올해 이태원 참사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모두가 해결해야 할 후속 과제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민과 언론 그리고 국가는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잇따른 참사 발생으로 인해 우리는 처음으로 PTSD와 트라우마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사로 인한 신체적 외상도 중요하지만 더 크고 깊게 피해자에게 남은 것은 심리적 외상이었습니다. 저는 문효균 엄마 이기자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왔고요. 추인영 엄마 황명자입니다. 네, 저는 이지현 엄마 정미라입니다. 지금 12구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 운영에 활동을 하고 있고 처음 참사 일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진상 규명을 위해서 계속 그냥 쫓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오다 보니까 또 벌써 3주기가 다 되었네요. 많이 마주하고 대화를 많이 하지는 솔직히 저는 못해요.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몇 번 뵙긴 했지만 나의 미래 같고 나의 아픔 같고 10년 후에 저를 마주보는 것 같아서 너무 아파요. 저는 솔직히 같이 행진할 때나 뭐 할 때나 간단히 할 수 있는 말이 우리 서로 건강 잘 챙겨요 어머니, 그냥 그 소리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아프거든요. 오송 참사 기억식에 가서도 그분들 우는 모습만 봐도 그냥 꼭 내 모습 같고 그분들 힘들어하는 모습만 봐도 그냥 나를 또 보는 것 같아서 마주하기가 참 힘들죠. 서로 만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손잡는 게 다고 서로 마음을 아니까 다른 유가족이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 사람들이 또 저희를 보면 어떠겠어요? 뭔 말을 하겠어요? 더 이상은 안 일어나야지. 이런 큰 참사 자체가. 사실 트라우마는 참사를 간접적으로 접한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에 발표한 세월호 참사 전후 한국 성인의 우울 궤적 분석에 따르면 성인 9,393명의 우울 수준은 2012년 평균 6.31점에서 2018년 6.67점으로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됐으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에만 8.76점이었습니다. 응답자들의 우울 수준이 참사 발생 시기에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집단적 트라우마는 미디어 속 2차 가해로 인해 더욱 깊어지곤 합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일인 29일 밤부터 30일 새벽, 소셜미디어에서는 사고 현장을 담은 여러 영상과 사진이 여과 없이 실시간으로 공유됐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해당 민감 콘텐츠의 유포가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유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트라우마는 외면해서도 낙인 찍어서도 안 되는 상처입니다. 초기에 사회적 자원을 집중해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사회 모두의 트라우마가 만성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언론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재난을 방지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언론에 깊은 충격과 반성을 남겼습니다. 언론이 다시는 그때의 보도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든 약속, 그것이 바로 재난 보도 준칙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부터 8년 뒤 그 약속은 무너졌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우리는 이태원에서 또다시 같은 비극을 마주했습니다. 재난 보도 준칙 제15조는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고 명시합니다. 제16조는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사 당시 언론은 검증보다 속도를 택했습니다.
여러 방송사들은 참사 영상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함께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 2월 트라우마 예방관점의 재난보도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2023년 화성공장 화재 사고 관련 총 1,087건의 보도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의 12.4%, 오송 사고 보도의 5.4%, 화성 사고 보도의 6.6%가 재난 당사자나 시청자에게 트라우마 반응을 유발하는 문제적 보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다시 드러낼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재난 상황에서 속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책임과 검증입니다. 언론의 재난 보도가 또 다른 재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사 이후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비대면 상담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진행된 상담 7,505건 중 약 80%가 전화나 화상 상담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상담의 78%를 차지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상담자의 실인원을 관리하지 않아 정확한 상담 인원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비대면 상담은 접근성이 높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인 돌봄이나 깊이 있는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트라우마로 인한 2차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특별법상 피해자에는 직무상 구조활동을 한 소방관과 경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사 당시 현장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법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가족 측은 직무로 구조활동을 했더라도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임에는 다르지 않다며 피해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위험 직무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35명입니다. 반면 자살로 숨진 인원은 134명으로 약 3.8배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상담과 일시적 위로로는 이 같은 상처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대응 인력까지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심리지원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사는 끝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조자와 유가족, 목격자 모두 여전히 그날의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과 돌봄, 그것이 참사 이후의 진짜 과제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20대 아이들의 날에 큰 참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 젊은 층들이 왜 저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기억하라고 하지? 여기를 기억하라고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참사를 기억해야 되냐면 또 다른 재난 참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SNS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태원 참사 팔로우 해가지고 부모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또 이 사회는 왜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지 하루에 한 1, 2분이라도 잠깐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3주기가 다가오니까 이번 달만은 이번 주만은 좀 더 기억해주고 이 아픔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